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고 첫날입니다.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두의 주식투시경과 함께라면요, 공매도의 향후 방향성, 그 공매도가 나온 종목에 대한 또 역시 향후 방향성 전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오히려 강세를 띄워준 자동차 업종의 그런 흐름이라든가,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시장 대비해서의 강세 흐름, 이제는 주도 업종군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다. 3,100포인트대에서의 강세 흐름, 이 흐름과 함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잡아갈 수 있는 주도 업종군, 그 업종군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 국민톡으로 찾아오십시오. 화요일부터는 모든 불기둥 계좌 여러분들 계좌가 될 겁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주식 고민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시장 흐름 그리고 각종 종목들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방송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주식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노란톡 무료 오픈 채팅방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두 샵 둘둘둘, 윤정두 샵 둘둘둘입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오늘의 번호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혜택 모두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바로 도서 자료, 캔들 자료, 그리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오늘 밤 11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진행될 거고요.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혜택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서 오늘의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겁을 내시기도 하고요. 최근에 새롭게 시장에 접근하신 분들은 와, 공매도 여파 이렇게 센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선반영돼 있는 부분과 함께 추가 반영까지 되다 보니까 공포감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기준은 전혀 시장을 문제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서 시장이 이렇게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의 흐름, 오늘 기준에 그나마도 오늘 기준에서의 움직임이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군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 이쪽에 강세가 연출된 부분은 뭡니까? 어찌됐건 실적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강세가 아니라 어찌됐건 실적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으로 해서 놓고 보실 때에 이런 기준점도 한번 또 놓고 보시라는 거죠. 어떤 거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2021년 5월 3일 날 풀렸어요. 그럼 앞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는 거죠. 앞전에 금지 8개월 했던 부분, 이때 뭡니까?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리먼 브러스 빵 터져서 글로벌 증시가 붕괴가 될 때, 우리나라 증시도 21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9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흉을 만들어놨던 업종, 미국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금융사들의 기준이 되겠죠. 투자은행입니다. 일반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 우리나라 따진다면 자산운용사의 모로레저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파생 상품의 거품이 터져 나온 게 리먼 브러스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조정이 뭐 상상을 초월했고요. 그리고 또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이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중동 수주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뭐 헐값 수주를 많이 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뭐 건설사의 이 당시 주가 조정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또 PF 관련해서 그러한 자금에 대한 상환 부분이 버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제도 부분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내가 있었다면 시장의 조정의 원흉이 어느 쪽인지 내가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공매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 공매도가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100분의 3이라는 거예요. 3% 전체 거래대금의 3% 미만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때 급락이 연출될 때 그럴 땐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키죠. 그래서 이때 금지를 한 기준입니다. 그러나서 2009년 3월 바닥 찍고 3월 초부터 시장 글로벌 시장 다 돌린 거예요. 3월 초부터. 그때부터 쭉 돌려놨을 때 돌리는 과정 속에서 2009년 6월에 공매도를 허용을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다 허용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에 뭐 지금 흐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과보와 함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흐름은 안 되죠.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 공매도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어찌됐건 그 이후에 재차 이때 뭡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시켰을 때 그때 국내 증시 뭐 하루에 5%씩 빠질 때 그런 맥락의 기준에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허용했을 때의 흐름은 전혀 시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들의 연장 부분을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할 때 줄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동조하면 안 돼요. 동조한다.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닌 뭐 비이성적인 흐름에 어떤 종목의 거래가 터지고 회전율이 터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동매매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뭐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공매도를 허용하건 허용하지 않든 그 부분에 너무 휩싸여서 공포 분위기를 갖고 간다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순기능만 있느냐? 아니죠. 안 좋은 기능도 있겠죠. 분명히. 불합리한 기능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난 날의 기준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매도를 못하게 막았다고 해서 시장에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매도를 막아서 5.6% 올랐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 때 과도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시장은 랠리가 나오는 기준 글로벌 시장 공매도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랠리잖아요. 이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리먼 브러스 터지고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러스 터지고 그때 막 두들겨 맞게 되다 보니 미국 기준에서는 금융주 위주에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에서는 금융주와 건설주 위주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했죠. 근데 공매도를 풀어준 것이 2009년 6월이란 말이에요. 요 기준. 그 이후에 그러면서 뭐 멀쩡하게 폭등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기준에 뭐가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시켰죠.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지 사실은. 어찌됐건 이만큼의 횡보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폭등 랠리가 나오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고요. 2013년 기준은 사실상 글로벌 증시는 이때는 굉장히 강했죠 사실. 왜? 출구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못 움직인 부분.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릴 때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회복됐다라는 게 인식됐을 때 그때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었죠. 2013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 2020년까지 공매도 허용되고 있었잖아요. 그 흐름. 이거는 정정불안 그리고 코로나19 때의 공매도 막아놓은 부분. 그 부분을 지금까지 열어놔준 겁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도 계속 강세 흐름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100분의 3%. 오늘 기준은요. 와, 오늘 너무 많이 밀렸어요.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이, 예? 코스닥이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라고. 취약해져 있어요. 라고. 에이, 근데 아니에요. 오늘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요. 16조 7천억이에요. 16조 7천억. 오늘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9조입니다. 9조. 9조의 기준인데 그 흐름 기준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공매도가 막 10%씩 나왔냐. 아닙니다. 오늘 한 8천억 수준 나왔다 그러죠. 예? 그렇게 따지면 얼마예요? 5% 수준. 9조 원의 거래대금에 얼마요? 2천억 원대. 그러면은 뭐 3% 미만 수준. 결론적으로는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그런 종목을 피해 가시면 된다. 그런 종목이라는 건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대처를 제대로 하신다면은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는,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1조 미만짜리 종목의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배우신 것처럼 교육받은 대로의 대처를 하면, TK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8%씩의 변동성, 그 수익 기준을 잡아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TK케미칼뿐만이 아니고 오늘 기준에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또 금호석유,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이쪽은 공매도의 물량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갔던 그 부분이 꼬리 그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졌지만, 글쎄요, 내일 실적 장 마감에 발표한다는 실적을 2시에 발표를 한다고 다시 정정 공시를 내놨죠. 장중에 실적이 나왔을 때 그 변동성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큼 나와야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품이 끼얹어서 올라온 종목에 대한 조정과, 예? 공매도에 대한 또 눌림과, 그렇지 않고 거품이 아닌 일단은 실적이 개선돼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PBR이 좀 높게 형성된 그런 부분의 눌림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주주 지분 10%, 다시 얘기해서 시가총액 조단위 1조, 2조, 3조, 4조, 5조 넘어가는데 매출액 100억, 200억, 300억. 그런 종목에 대한 거품만 피해 가실 수 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얼마나 오늘 추가적인 강세 흐뭇하게 나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동국제약과 포스코의 흐름이 극명하게 좀 엇갈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석유의 기준도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졌지만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실적에 대한 예측 범위, 그 흐름이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매도라든가 이런 범위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더 들여다놓고 보는 게 맞다. HMM은 어떨까요? HMM도 내일 개장 전에, 화요일 개장 전에 창구 동향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오버슈팅 쫙 나오고 36,000원대 후반에 팍 전량 매도하고 4만 원 넘어가서 좀 아쉽긴 했지만은 항상 뭐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할 수 없잖아. 어깨에서 차익 실현하고 싶다며요. 무릎에 사서 어깨, 예? 무어 한번 갈까? 무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싶다. 무어 빨리 능동적으로, 이거 뭔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나 하실 텐데, 무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가장 꼭지에서 우리가 7,000원대에서부터 8,000원, 9,000원, 만원 뭐 계속 14,000원대에서부터 다시 4만 원 수준까지 그 기준점에서 발바닥에 서서 머리 꼭대기에 판다, 이거 하지 마시고 무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도 된다. 그래서 3만 원대 중후반에 딱 팔고 4만 원 넘겼을 때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가 오늘 종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36,000원대 후반이죠. 그리고 시간에서 3만 원대 6,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단 말이야. 그런데 실적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실적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하다는 얘기야. PBR은 좀 높지만. 그러면 거기에 주력 창구인 UBS라든가 한투 쪽의 수급 동향,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무지하게 많았는데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건 얼마 없어요. 그럼 손바뀜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런 HMM 같은 종목군들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노란톡 국민톡 12번째 방이에요.
1,500명까지 뿐이 못 들어와요. 12번째 방이 벌써. 근데 12번째 방 어떻게 됐어요? 지금 1,400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건 100명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참여하십시오. 선착순 100명 무료 교육 받고 무료 자료 받고 그냥 빨간 불기 등 종목 잡으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오늘도 아주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방송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오픈 채팅방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죠. 윤정두 샵 둘둘둘, 윤정두 샵 둘둘둘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윤정두 샵 둘둘둘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여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께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중에 얼른 입장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선착순 딱 100분까지만 받고 입장 마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 계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1,371명 입장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방금 키읔키읔키읔님께서 생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본방사수 인증 남겨주시면 아주 좋고요. 네, 사포나라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입장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도 출석 체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교육의 힘. 교육의 힘입니다. 자, 우리 윤정무 전문가님 하루도 쉬시는 날이 없으십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들께 무료로 교육 자료 그리고 무료 교육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교육의 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윤정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상한가 가는 종목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출석 체크 네 다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일산덜렁이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현님, 투심님 그리고 네, 아기 도깨비님, 카카오님, 달구님 네, 계속해서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생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소통해 보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는 계속되는 무료 교육 자료 그리고 무료 교육 강의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10분에는요.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무료 온라인 방송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12번째 방도 이제 1,500명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16,000명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나가시질 않죠. 왜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뭐 시장이면 시장 전부 다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작년 기준에는 뭐 작년 기준에 맞게 종목군들 잡아드리고 지금 공매도 재개됐을 때는 또 공매도 재개된 종목군들 피해갈 종목은 피해가야죠.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기준이 아니고 실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럴 것이야. 앞으로 이럴 것이야. 신라젠 기억 안 나세요? 시가총액 10조까지 끌어올린 종목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매출 50억, 60억, 70억. 영업이익 순이익 당연히 적자죠. 거기에 대주주분 10% 전후. 그런 종목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아요. 바이오 쪽에서. 그 거품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 전체의 거래대금, 공매도 금액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공매도 종목 거래대금 순위입니다. 공매도 금액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공매도 물량,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물량, 또 오늘 거래대금 대비해서의 공매도 물량, 이것이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것이 추세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종목과 그렇지 않을 종목을 구분을 지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종목을 한번 띠용 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약 500억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의 기준에 2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예상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에. 이 500억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에 거래대금이 사실상 터져줄 때 최근 들어서 2천억 이상씩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 300만 주 이상씩의 물량을 뺏어갔어요. 300만 주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하루에 1,000억씩 뺏어갔단 말이에요. 물량을. 개인들 물량을. 근데 500억 가지고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린다? 에이 그건 아니죠. LG화학의 실적 범위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호텔신라 4거래일 동안에 5%의 물량을 뺏어갔습니다. 4거래일 동안에 5%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뺏어갔어요. 약 4천만 주 기준이죠. 그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약 2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4거래일 만에 뺏어갔답니다. 주가는 꾹 누르고. 결론적으로 오늘 호텔신라의 공매도 부분이 일부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적 개선폭의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 범위를 또 기존에 깔려있던 대차 상환 부분을 또 기존에 깔려있던 공매도 부분을 대사는 그 흐름과 신규 매도의 부딪힘의 현상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은 긍정적으로 추세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매년 들어서 매년 언제든지 공매도 얘기는 항상 화두가 됐습니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5월 3일 이후에 꼭 기억하십시오. 실적주들 기준에서 당연히 PBR이 너무 높게 자산가치 대비 너무 높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경우는 PER이 영업이익이 또 순이익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움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라면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도 충분하다. 그 기준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잡아서의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극대형주의 경우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이 오늘 16조 7천억이에요. 근데 5% 나와서 8천억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얼마? 3% 미만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 3% 미만 수준의 공매도 금액이 고르게 쫙 퍼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공매도 조금씩 다 포함되겠죠. 왜? 인덱스 쪽에서는. 지수 추종치에서는. 그쪽은 그게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 좋은 건 뭡니까? 지금까지는 공매도 금지여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테마주, 비이성적인 변동성 종목, 그냥 툭 건들면 맨날 상한가하는 비이성적 종목, 내용도 없어. 의무 공시가 안 나와요. 그냥 뉴스 내용이야, 뉴스 내용. 그렇게 해서 올라가던 쪽이 지금까지의 먹거리였다면 누구의? 인덱스 펀드도 마찬가지고 부티크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에서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공매도가 허용되니까 순환성의 순기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쪽은 좀 과도한데 라고 해서 차익 실현의 물량도 일부 나오고 그리고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주가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일부의 공매도. 말씀드렸어요. 일부의 공매도라고. 그러면 이쪽에 이만큼의 주력 업종의 기준, 주도주의 기준에서 마지막 자락에 쭉 뻗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쉬어가던 업종 누구의 대표적으로? IT, 자동차, 또 화학주 그 기준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화학과 2차 전지까지 성장성까지 그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공매도가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대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두들겨 맞지 않는 한 그러면 결국은 이쪽의 수급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쪽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시 놓고 보실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야 외국인이 7천억이나 팔았고 아이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뭐 내용을 알고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확막 빨리요. 이거 교육할 게 많아요 지금. 확 그냥 막 그냥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려봐요. 뭐라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 그냥 뉴스 보고 그냥 꾹꾹꾹꾹 읽으면서 아유 공매도가 머리 아픈데 아 한쪽에서 아이 괜찮아요 뭐 이러고 있고 정확하게 거래대금이 얼마고 그 거래대금 대비 몇 % 비중을 공매도가 형성했는지 그것이 분산돼서 대형주로 쏟아지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죠? 확 그냥 막 그냥 내가 이제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막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공부도 안 하고 방송 나와서 말이야 전파 아깝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부 시간에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래대금이 다 합치면 얼마예요? 16조 7천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터진 게 2021년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 장중에 그냥 막 쭉쭉쭉 9%까지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얼마? 44조 4천억 터졌어요. 그 이전에 작년 3월 2월 달에 가장 적을 때 얼마? 4조 원대 11배 올라왔거든. 지금의 기준은 거래대금 좀 다소 주춤거리면서 16조 7천억이에요. 16조 7천억에 매수에 2조 8천억, 매도에 3조 3천억입니다. 3조 3천억 매도 중에서 7천억 원대 많은 물량이지만 그럼 매수는 뭐야? 이거 한 명이 사고 판 거 아니잖아요. 매수는 뭐야? 매수는 또 공매도 상환한 쪽도 있을 거고, 대차 물량 상환한 쪽도 있을 거고, A라는 윤정도는 상환을 하고 있고, 공매도 상환하고 있고, B라는 윤정도는 공매도를 팔고 있고, 그런 엇박자의 그러니까 손바뀜의 수급이 과도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매도는 인식을 잡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이 밀려 내려갔죠. 결국은 2천억 원대예요. 전부 합쳐서 2천 얼마 700억? 그러면 그게 3% 수준이니까 9조 원 오늘 9조 원대의 수급. 아니 개인들이 왜 집어 올리지 왜? 개인들의 점유율이 83%예요. 회전율 뺑뺑이 0이 왔어 철수 왔어 매수매도 그게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 근데 무슨 운영사 대표란 분 나와서 통합개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공매도에 대해서도 제대로는 거래대금하고 설명을 해주든가. 9조 원 중에서 83%가 개인이에요. 외국인들이 1조 매수하고 1조 1천억 매도했는데 1조 2천억 정도 매도할 때 한 2천억 외국인들이 공매를 때렸어. 그러면 개인들이 왜 다 잡아서 끌어올려버리지?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해치의 물량 또 공매도가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조성의 물량, 해치의 물량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LP의 역할, 시장 조성의 역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현물 시장에서 매수매도에 그 거래대금 속에 공매도의 부분, 지수를 누를 수 있는 공매도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라. 그 부분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뭐가 어려워요? 그냥 교육의 힘 한 번 더 갑시다. 교육의 힘. 교육받고 못 알아들으면 계속적으로 교육받고 또 교육받고 윤정도와 함께라면은 교육받고 우량 종목 잘 잡아내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교육의 힘 빨리. 그냥 단기적으로 변동성 나온다고 쫓아갔다가 공매도 두들겨 받고 엉엉엉엉엉 이게 왜 공매도를 때려? 공매도 나쁜 거야. 나 1,000원 올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억지를 쓰는 거잖아요. 회사가 긍정적이지 못한데 이슈 부분만을 가지고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면 누군가는 맨 마지막에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을 잡아가는 건데 내 종목이 밀렸다고 해서 야 이건 공매도 때문이야 그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공매도가 아무리 나와도요. 조만간 한번 보여드릴 거 매일매일 공매도 체크해서 이번 주 내내하고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말에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공매도가 내내 나온 종목 중에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두들겨 맞는 종목이 있는지 명확하게 아니 있잖아 내년 되면은 이거 뭐 임상 성공해가지고 대박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뜬구름 말고 그게 공정공시 나와서 안 나왔잖아요. 의무공시 나와서 안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매출 대비해서 뭐 10% 이상 15% 이상 신규 수주 계약을 맺었어.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의미 있는 내용이 의무공시가 막 나와주는 그런 종목에서의 공매도가 만약에 그 종목 공매도 없겠어. 무조건 공매도 있습니다. 해치 물량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그 종목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언제부터 공매도를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1월 말에도 미국의 게임스탑 관련된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에서 어떻게 했어요? 채널 돌리면 지들끼리 낄낄낄낄 웃으면서 게임스탑이야. 와 공매도들 다 끝났어. 게임스탑 개인들의 힘이야. 개인들의 힘은 초전 박살났잖아. 그러나서 돌리는 흐름은 있었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예전 과거 데이터의 현대금속 우선주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의 올해 1월 말에 게임스탑 결국은 우량주를 팔아서 공매도
쇼커버링은 메꿔야 돼? 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하고 시장 막 조정 나니까 그때 돼서 엉엉엉엉엉엉엉엉엉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그 윤정도는 뭐라고 써놨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보시면 호재의 기준을 쭉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호재의 기준, 시장의 순환성의 기준.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공매도 쪽에 흐름도 부각이 될 뿐더러 우량주 쪽의 수급도 부각이 된다. 그리고 대차와 공매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대차의 기준에서는요, 의결권을 받아가려고 대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매도를 하려고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파생상품의 해지를 하려고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 부분을 대차가 무조건 공매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 뭐예요? 대차가 많은 종목이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실적이 뛰어난 종목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려할 바 없다. 그리고 전환 물량에 대해서 대형사의 전환 물량, 그것도 턴어라운드된 업체의 전환 물량에 대해서는 버겁지가 않아요. 그 물량을 받아서 대차를 상환합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거지 단순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1부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5월 3일 같은 경우에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호텔신라, 효성 TNC의 차익 실현의 기준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서의 따뜻한 빨간불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극대형주를 한번 보세요. 우와, 다시 기아차가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만도 난리 났었죠. 만도 한번 갑시다. 우리 아들 오늘 갔는데 만도 아들이 만두를 먹었던가 기억이 안 나요. 우와, 그 만두 맛있는 만두를 집 근처에 팔아요. 그래서 그 만두를 사다 먹었는데 진짜로 예전에 만두 3만 원대에서부터 9만 원까지 갈 때 우리가 맨날 만두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움직여주고 우연찮게 우리 아들이 만두 할 때 빨리 쭉 만두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막 20%대 폭등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오늘도 시장 공매도에 대한 부분, 왜 자동차 업종도 두들겨 맞아야죠? 왜 5월 달에 조업을 못 한다는데 다 선반영돼 있다는 인식 해석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심화돼 있었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 엇갈리는 흐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만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꼬리가 일부 달렸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며 실적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뭐 한두 군데 증권사에서는 이거 실적이 좀 둔화되는데 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군 LG화학도 오늘 공매도 두들겨 맞았죠. 근데 시가총액 64조짜리 공매도 요만큼 나온 게 문제 됩니까? 기준 잘 잡으셔야 돼요. 누적 수급 잘 잡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기준은 어떻게 한다? 전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기준은 교육회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만 하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변동성. 그래야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HMN 같은 이러한 변동성과 효성그룹주들, 금호석유 또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까지. 이제부터 스타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량주의 기준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공매도 이겨내고 쭉쭉쭉입니다. 함께 하셔서 지난 10월 말부터 1월까지 시장 45% 오를 때 시장 주도주들 70%, 120% 올라오는 그런 수익을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이제 몇 명 안 남으셨어요? 6, 70명분이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번호죠. 윤정두 샵 둘둘둘, 윤정두 샵 둘둘둘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이 번호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쉽고 빠르게 클릭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률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의 교육과 비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효성 TNC 신규 공략 종목이었는데 바로 12% 상승하는 높은 수익률 보여줬죠. 그리고 호텔 신라 역시 이번 신규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4.97%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노란톡 교육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TK케미칼 18.07%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 65%를 넘어섰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4.90%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 30%를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 살펴볼게요. 네, 만도 이번 신규 공략 종목이었는데 10.15% 상승했죠. 그리고 기아 역시 5.4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윤정두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입장 열어뒀으니까요. 얼른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생방송 끝나면 입장 마감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들어와 주셔서 이 각종 혜택 그리고 높은 수익률 직접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착순 40명 남아 있습니다. 12개 방에 16,000명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잡아가셔야죠. 지금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TK케미칼이 이날 같은 경우 4월 22일이잖아요. 4월 20일에도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22일 날에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TK케미칼이 오늘 거래대금이 12위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미만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은 12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날의 경우에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래대금 최소 범위 얼마 2천억 원 기준으로 잡아드렸죠. 자, 보시면 4월 20일 날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리고요. 또 4월 20일 날 야간 기준에서의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 어디서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온라인상에 교육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22일 날 추가적으로 교육. 이때가 전부 5,000원대입니다. 오늘 7,000원대 훌쩍 넘기죠.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러한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받고 또 노란톡 국민톡은 뭐가 좋아요? 9시 30분에 장중 기준에 4월 20일 9시 30분 장중 기준에 TK케미칼입니다. 변동성의 기준 이렇게 기준 잡아 대처하십시오.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마찬가지예요. 10시 38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중에 4월 20일 10시 38분 TK케미칼 지금 현재 14.58인데요. 목표 주가는 6,000원이고요. 현재 가격은 5,3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의 범위,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올 때 재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 범위, 재편입의 기준, 이 매직 계산기까지 다 올려드렸었죠. 그죠?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 매직 계산기의 기준을 다시금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과도하게 밀려요. 과도하게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갈 수 있죠. 지금 기준이 얼마? 14.69%.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은 어떻게 한다? 따라붙는다. 얼마까지? 15% 범위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25.92%일 때 똑같이 또 설명드립니다. 5,800원대예요.
매직 계산기, 매직 계산기. 매직 한번 갑시다. 매직 빨리. 매직 계산기 내일도 올려주세요. 내일도 매직 계산기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주세요. 매직. 야, 노란톡 국민톡 가니까 이렇게 매직 계산기 올려줘서 고점 대비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고 고점 대비 밀리고 돌릴 때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점 가격대도 잡아주고 이야 매직 이것만 있으면 나도 충분하겠구나.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22일 날 보시면 어때요? 8시 50분에 또 올려드리죠. 거래량 기준 거래량 4천만 주 기준. 그렇게 돼야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니까 2천억 이상 거래대금의 거래량의 기준. 이 교육 자료를 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 교육 자료를 1분봉 거래량 70만 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1분봉에서 거래량 70만 주 잡으시고 이렇게 빨간 색깔 선칠해드린 부분을 이탈하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 기준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5월 3일입니다. 월봉 기준에 아까 보여드린 게 5,300원 뭐 이랬는데 지금 7,400원이네요. 갭이 나와 있네. 예? 거래량이 일단은 처음 터져 있네. 매직 시그널 우상향으로 쫙이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의 기준이네. 갭이 또 나와 있어요. 추가 갭이 나와 있습니다. 우와, 매직 시그널 우상향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일본 기준에서도 교육을 잡아드리고 이 일본 기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고점 돌파의 갭, 앞전의 기준에서 화면 나온 부분의 갭, 이 부분에 대한 수익까지 잡아가셔야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 없어요.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육받고 이런 TK케미칼 막 18%씩 움직이는 또 4월달처럼 그냥 상한가 랠리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또 HMN 같은 불궤등 종목군들 잡으실 분들 교육자를 받고 무료 교육 받으십시오.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 둘둘둘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교육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힘드신 거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 열심히 듣고 제대로 된 종목 잡아서 수익률 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석 체크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으로 가겠습니다. 자, 2310 이렇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2310 이렇게 출석 체크 키워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2310이 뭐냐고요? 바로 오늘 밤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있으신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이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시간이 바로 23시 10분, 11시 10분입니다.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하루도 쉬시는 법 없이 이번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얼른 입장해 주셔야 이 무료 교육 강의 링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들 출석 체크 남겨주시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많은 분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강선김님, 그리고 양종성님, 하모니님, 우짜님, 정소정님 계속해서 지금 출석 체크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30분만 더 받고 나면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되니까요. 여러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다시 한 번 더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TK케미칼에 대한 5,300원 뭐 그 이하 4월 20일이었죠. 지금의 기준에 7,400원대까지 2,000원대 이상 등락 범위가 나왔어요. 약 40% 가까이. 근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거래대금의 기준에서의 변동성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어떻게 이런 누적 수입 65.23% 언제부터 4월 20일부터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은 어느 걸로 기준 잡을 수 있어요? 장중에 이런 변동성 말고도 추세 범위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제대로 이해만 하신다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준점에 4월 20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9시 30분 기준에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리고 또 22일 날에도 TK케미칼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에 8시 50분에 4월 22일 날. 그리고 전략들을 계속 잡아드리죠. 정정정 쭉쭉쭉 정배열의 추세 범위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주봉상에 이 갭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범위를 이렇게. 얼마예요, 여러분? 4,400원에서부터 예를 들면 6,400원이다. 2,000원이네요. 그럼 목표 주가 얼마? 8,400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나요? 라는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주세요. 갭 한번 갑시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전 세계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내용 갭 그 자료 주세요. 빨리 올리세요. 지금 화면 보여드릴 거란 말이야.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가져가고 싶습니다. 갭.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주봉 단위뿐만 아니라 일봉 단위의 기준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을 때 또 공격적으로 잡을 때의 기준 이렇게 잡는다면 얼마? 8,400원에서 8,500원 기준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점은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갭이란 무엇인가? 갭이란 뭐 이런 거예요. 소멸 기준에서는 이렇게 잡힙니다. 뭐 이 자료의 원본 파일을 받으셔야 되겠죠. 교육의 힘, 나도 자료 받고 공부하고 싶고 내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언제까지 채널 돌려서 방송에서 나오는 야, 이 종목 대박이에요. 쥐가 사지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방송에서 막 이거 나오지 막 이거 ARS 들으시면 뭐가 어쩌고 아우 자기가 사죠 왜? 예? 다음 날의 일을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을 저도 몰라. 내일 삼성전자 올라 안 올라? 나도 몰라. 내일 돼서 삼성전자의 거래량 거래대금 단기 변동성의 기준은 내일 돼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수급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경제 동향이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또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예전에 먹던 과자 가격이 다 올라 있잖아요. 빵 가격이 전부 올랐잖아요. 그런 식의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에 회사 가치 부분이 덩달아서 화폐 가치의 훼손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다만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내일 일을 난 몰라요지. 내일 일 당장 내가 어떻게 알아요. 특히 변동성 종목은. 그랬을 때 이 변동성의 구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손절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죠? 자, 편입 구간을 가져갈 수 있고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데 내 예상 외로 밀려 내려오면 손절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남에게 의지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드린 돌파 갭의 기준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갭이 돌파 갭이라는 건 뭡니까? 앞전의 고점 부분이 있는데 이 고점을 넘기는 갭이 나왔을 때 그 갭이 나왔을 때 이 범위의 주요한 지지 라인과 갭이 발생된 구간의 높이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의 강세 흐름이 연출돼 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급진갭에서도 급진갭은 뭐예요? 계속 치고 갭이 나오면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힘이 센 거죠. 근데 그것을 로그 차트라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차트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여기가 5,000원이야. 그럼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5,000원 올랐죠. 대신에 100%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똑같은 높이면 5,000원이죠. 그럼 50% 움직이는 거죠. 근데 100% 오른 종목이 여기서 갭이 나오면서 엄청난 센 강도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요 높이만큼의 퍼센테이지 기준 나올 수 있다.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100%의 기준을 여기다가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받으셔야죠. 온라인 교육 언제 한다고요? 23시 10분에 방송 끝나자마자 난 새벽 재방송인데 그러면은 녹화 방송 보셔야죠.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에만 오시면 상승 때 확인형이 뜬 상태에 돌파갭이 나온 이 종목에 대한 거래량까지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매직 시그널이 영선 위에서 바뀌어질 것이냐 이 종목에 대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